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시끌벅적한 이 노란봉투에 대한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연봉의 50%, 누구는 기본급의 1000%. 지난해 말과 올 초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역대급 성과급 수치는 대한민국 직장인 커뮤니티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폭죽이 옆 동네 삼성전자와 카카오에게는 분노의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삼성전자 노조는 외칩니다. HBM 주도권을 내준 경영진의 실책을 왜 노동자의 성과급 영원으로 되돌려 주는가라고요. 카카오 크루들은 또 반문합니다. 경영진은 수백억 스톡 옵션을 챙길 때 우리는 왜 구조조정을 걱정하며 단체 협약을 구걸해야 하는가라고요. 단순히 옆집보다 덜 받아서 화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성과 배분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박탈감, 그리고 그 박탈감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만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과 카카오가 왜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노란봉투법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두 심장이 동시에 멈추려고 하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카카오인데요. 삼성에서 파업을 한다고요? 설마요? 네, 맞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2026년 5월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카카오 노조 역시 교섭 결렬 후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면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 것이 창립 이래 약 50년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좀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삼성의 파업은 과거와 결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와의 좀 비교를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상태인데요. 반도체 DS 부분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을 경쟁사에 내주며 실적이 악화되자 회사 측은 성과급 OPI를 0%로 책정했습니다. 반면 역대급 실적을 낸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연봉의 50%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는 것을 본 삼성 직원들은 경영진의 전략 실패 책임을 왜 노동자의 지갑에 전가하느냐며 폭발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그럼 삼성 노조가 말한 5월 21일 총파업 예고를 보면요. 단순한 연차 투쟁을 넘어 전 사업장의 가동 중단을 목표로 하는 이 총파업 예고는 삼성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체 행동입니다. 반도체 라인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노조가 이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배수진을 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나아가 대한민국 노사 관계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경영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투쟁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예전부터 근무 문화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라서 한때는 다른 회사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던 최고의 환상적 IT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평적 문화의 환상이 깨진 책임 경영의 부재가 아쉬워진 회사로 전락하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런 회사가 왜 갑자기 노조가 판교 아지트에서 단체 행동에 나섰을까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바로 구조적인 것이 원인일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현재 경영진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독식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창업주와 주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하부 직원들에게만 향했다는 거죠. 이에 직원들은 함께 성장하자던 크루 문화는 사라지고 이익은 경영진이 책임은 직원이 지는 구조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5개의 계열사가 동시에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본사뿐만이 아니라 게임, 엔터, 페이 등 주요 계열사 노조가 연대하여 행동에 나섰고, 이렇게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 전체에 서비스 마비, 카톡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모빌리티 등 많죠. 이런 서비스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카카오 주가가 아직도 안 오르고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이야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분야이기도 하고 원래 했던 사업 아이템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카카오는 왜 갑자기 삼성처럼 노조가 파업을 들고 일어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유는 꼭 기업의 구조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루는 노랑 봉투법이 법적 장치가 좀 작동한 거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하죠. 이 경총에서는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72.9%가 올해 노사관계가 전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두 기업이 있게 된 거죠. 카카오와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기업에서 노조가 이와 동일한 이유로 파업을 시행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꼭 대기업만 있는 법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연달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조금 긴장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들이 많아진 이런 노란 봉투법. 이제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죠. 노란 봉투법.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명칭은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왜 이 법이 파업의 기폭제가 되었을까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확대입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썼느냐가 사장님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죠. 과거의 모순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만들지만 소송은 땡땡테크라는 하청업체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가 화장실 개선이나 안전장비를 요구하면 하청 사장은 원청이 돈을 안 줘서 못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당신들과 계약한 적 없으니 대화할 수 없다고 했죠. 일명 핑퐁게임에 노동자만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준을 보면 이제는 계약서보다 지시를 누가 내리는가가 중요해졌죠. 원청이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작업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법적으로 진짜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청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업무 방해나 불법 퇴거 등으로 제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는 하청노조가 우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삼성전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라고 요구할 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삼성전자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의 노조와 직접 마주 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엔 임금이나 복지 같은 이익 분쟁만 파업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구조조정이나 경영진의 결정 같은 어떤 권리 분쟁까지 파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은 회사를 매각한다고요? 그럼 파업하겠습니다. 라는 이론으로 법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폭탄이 바로 제거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이 법의 가장 큰 핵심 같아요. 과거에는 불법 파업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 노랑봉투법은 이를 제한한 겁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삼성전자 노조도 이런 법의 탄력을 받아서 노조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계는 이 법을 파업 만능주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선 파업을 쉽게 남발할 수 있게 된다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원청이 모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면 1년 365일 기업을 이익을 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만 하다가 끝날 거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연쇄적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은 노동 유연성이 사라지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주가 또는 해외 자본가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낼 때 주가도 반응하고 투자자들 또한 모이게 되는 건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하고 들고 일어나는 어떤 노조들의 기업 문화가 많다면 그게 일상화돼 있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반론을 또 들어보면요. 아주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를 또 비정상적 고용구조의 정상화라고 외칩니다. 우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청업체는 원청이 주는 단가에 맞춰야 하므로 안전투자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진짜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장이 협상에 나와야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적 권리의 실현이라고 외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이 노동 상권이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철학적 배경이고 그들이 펼치고 있는 논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결국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장, 주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게 노랑봉투법의 근로자들의 이야기 주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노사 간의 정보 공유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혹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노동자도 납득을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도 이들의 갈등도 결국 투명한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젠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법을 탓하기보다 공급망 노무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노조 역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기업도 사람이고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이 멈추고 카카오톡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서로를 파트너,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할 비용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성숙한 노사관계의 밑거름이 될지는 정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지금 끝나지 않은 이런 노조 문제들이 많은데 조속히 조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